안녕하세요. 절대값TV의 명품 PD 한PD입니다. 요즘 녹화를 하면 자꾸 녹화가 길어져요.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길어지는데 어쩔 수가 없어요. 제가 알고 있는 내용들을 정확하게 전달해야 되고 많은 내용들을 전달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제 팬들은 제 구독자들은 저는 이렇게 단순하게 보질 않아요. 굉장히 나름대로 수준이 있는 분들이 보시고 있다고 봐요. 저는 단순히 폭락을 무슨 아파트 폭락이다 그렇게 해서 어그로를 끌어서 조회수를 누리고 그런 얄팍한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지 않거든요. 이 정확하게 시장의 흐름을 여러분들한테 전달해주고 제 통찰력을 여러분들한테 전달해주고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또 공부를 해서 받아들이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항상 여러분들이 일방적으로 받아들인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 제가 드리는 의견을 일방적으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 항상 제가 얘기하는 것을 의심하고 여러분들이 다른 데서 또 검증하고 여러분들 스스로 좀 판단을 하셔야 돼요. 제가 댓글을 닫아놓은 것도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댓글을 어차피 열어봤자 여러분들은 다른 유튜버들 보면 댓글이 다 똑같아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다 칭찬 일색이야. 그런 댓글들이라는 게 사실은 별 의미가 없어요. 별 의미가 없어. 그렇게 되면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내용에 어떤 한계가 지어져요. 그런 점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서로 공부하는 자세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저의 지식을. 그래서 비판하시면 돼요. 나름대로 비판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오늘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오늘은 뭐가 중요하냐면 부동산 얘기와 금융 얘기, 시간이 되는 대로 얘기할 건데 금융시장에서는 요즘 금리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미국 경제와 금리 간의 어떤 상관관계 거기까지 이야기를 할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부동산 시장, 아파트 시장을 좌우하는 것은 금리예요. 지금 우리나라 지금 어디서 뒤집어졌어요? 부동산 시장에서 뒤집어진 거 아니에요. 부동산 가격이 버블이었던 거는 거기서 그런 사실 때문에 뒤집어진 건 사실이지만 결국은 그걸 폭파시킨 거는 금리잖아요. 그리고 채권 시장이 먼저 무너졌잖아요. 그죠? 부동산 PF 시장, 그다음 일반 채권 시장, 레고랜드 사태발로 그 채권 시장 무너지고 지금 그러면서 부동산 PF 상환 발행이 안 돼서 지금 부동산 시장이 난리가 난 거잖아요. 자, 그러면 결국은 금리이기 때문에 금리는 뭐에 의해서 결정이 되냐면 결국은 미국의 금리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잠깐만 제가 제 얘기를 좀 하면 여러분 절대로 저는 무슨 경제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그러나 저는 지금 몇 년이야? 한 3년 정도? 한 3년 정도는 제가 미국 주식 투자를 많이 늘렸어요. 그래서 미국 주식 투자를 하다 보니까 미국 경제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실전 감각이 굉장히 뛰어나요, 제가. 그리고 미국 주식에서도 지금 굉장히 지수가 떨어졌잖아요. 완전히 폭락했잖아요. 전 그 떨어지는 와중에서도 제가 이제 블로그에서도 밝혔지만 한 15%에서 한 20% 정도 수익이 났어요. 올해도. 양도소득세도 내야 돼. 그러니까 그만큼 저는 미국 주식에 대해서 공부도 많이 했고 미국 경제에 대해서도 많이 공부를 했어요. 그걸 그러면서 실전을 통해서 제가 배운 것들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전달해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앞으로 내년에 미국 경제는 어떨 것이다. 사실 저는 경제학자 그리고 증권사 전문 애널들이 얘기하는 거 절대 얘기 안 들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증권사 소속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질 않아요. 자기의 인사이트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증권사의 어떤 그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얘기하지 못해요. 또는 너무나 긍정적으로 얘기하지 못하고.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 미국 시장의 내년의 주식 시장 그리고 경제, 어차피 경제가 좋아야 그 주식시장이 좋은 거잖아요. 그리고 결정적인 요소 금리까지 제가 여러분들한테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제 생각에 동의한다면 여러분들이 각자 판단하에 미국 주식을 사셔도 되고 그리고 금리 전망을 하셔도 되는 거예요. 자, 거기까지 오늘 한번 가볼게요. 거기까지 갈지 안 갈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제가 말주변이 없어가지고 그걸 논리 정연하게 얘기는 못해요. 그러나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들은 다 전달해 드릴 거예요. 자, 여러분, 일단은 중요한 거는 투자라는 거 있잖아요. 아파트를 사는 것도 투자잖아요. 무주택자도 뭐 집을 사는 것도 투자예요. 뭐 그것도 투자고 주식도 투자고. 자, 투자라는 것은 예측이 자신이 살 때 예측이 가능할 때 사는 거예요. 주식을 사는데 내가 저 주식이 여기가 바닥이다. 아니야. 바닥이 틀리더라도 더 떨어지더라도 내가 분명히 뭐 1년 뒤에 아니면 뭐 6개월 뒤에는 올라간다. 그러면 계속 물타기 할 수 있잖아요. 자, 그런 예측이 가능할 때 투자를 하고 매수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집값이 떨어지는 시장에서 과연 예측이 가능한가라는 거예요. 제가 보기엔 예측이 안 돼요. 저도 예측 굉장히 잘하잖아요. 근데 이게 얼마만큼 떨어질지 그리고 얼마 기간 동안 떨어질지를 예측이 안 돼. 여러분, 집값이 이렇게 버블이 낄지 예측하셨어요? 자, 그 집값이 이렇게 버블이 꼈던 건 결국 코비드였잖아요. 자, 코비드 사건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집값이 떨어질 때 또 어떠한 사태가 벌어질지 모른다라는 거야. 뭐 최악의 경우도 나올 수 있고 뭐 세상 일은 모르는 거야. 근데 저는 그래요. 최근에 부동산 펌프론자들, 무지성 펌프론자들이라고 저는 정의를 해요. 그 사람들을 무조건 사라. 상승 때도 무조건 사라. 조정받을 때도 무조건 사라. 이런 사람들 있죠. 과연 이런 사람들이 집값을 무슨 논리로 예측을 하냐 이거야. 이 사람들이 예측하는 거는 딱 한 가지예요. 집값은 우상향한다라는 거야. 그 단순한 논리. 여러분, 집값은 우상향한다라는 건 초등학생도 아는 얘기야. 근데 집값이 꼭지를 치고 30%, 40% 빠지는 시장에서 그게 말이 먹히는 논리냐 이거야. 전혀 먹히는 논리가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최근에도 계속 사라는 거야. 샀다가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한 달 만에 9억 떨어진 경우도 있고 2달 만에 6억 떨어진 경우도 있어요. 제가 이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예측이 어렵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자,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관망하셔라. 지금 분양을 받았는데 작년 11월에 분양을 받았는데 고분양가라고 계약 포기 사태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것도 35%나 송도에서. 자, 그런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자, 그러면 지금 강남, 둔천동 분양받는 사람들, 지금 서울에 분양받는 사람들 결국은 입주할 때 마피로 나올 수 있다라는 거야. 자, 그럴 수 있다라는 거야 지금. 자, 시장이 그만큼 악세 시장에서는 어떤 약한 고리가 연결돼 버리면 그냥 도미노 현상으로 폭락을 하게 되는 거야. 자, 그런 얘기. 자, 그다음에 이제 오늘 신문에 나온 얘기가 뭐냐면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행복 지수가 떨어진다는 거야. 우리나라 사람들 좀 욕심이 많잖아요, 사실. 뭐랄까요, 자존감도 강하고 비교도 잘하잖아요. 자, 근데 결국은 그 원인이 뭐냐면 부동산 자산 격차라는 거야. 우리가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의 부동산 자산 격차가 19배라는 거야. 이거 여러분, 요번엔 더 벌어졌어, 이거. 이건 내가 보기엔 과거 데이터야. 더 벌어졌어. 이번 시장 때문에 더 벌어졌어. 이제는 중산층도 강남 이제 못 들어가요. 30억짜리 어떻게 들어가냐고. 대출 50% 받아도 15억을 대출 받아야 돼. 그거 어떻게 들어가. 이제 금리가 저금리는 없거든요. 이제 4% 아무리 떨어져도 4% 5%란 말이야. 그러면 한 달에 1,000만 원 내고 거기 전문직이라고 해도 못 산다니까. 자, 이제 강남에만 못 가는 게 아니라 강동구도 못 가. 고덕도 못 가고 둔천동도 못 가. 자, 거기 한 6억에서 7억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도 5, 600씩 내야 돼. 자, 5, 600씩 이자를 낼 사람이 대한민국에 몇 프로나 되겠냐고. 1%도 안 돼. 여러분, 요즘 상위 1%가 연봉이 한 1억에서 한 1억 5천 정도만 될 거래요. 1억 5천도 안 돼요. 제가 보기엔 넉넉 잡고 1억 5천이야. 그러면 그 사람들 한 달에 한 1,200 정도 가져가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한 6, 700 낸다고 해봐. 그 생활이 되겠어요? 6, 700 내고 6, 700 가지고 생활하면 되겠지만 그게 좀 말이 그렇지 쉽진 않겠죠. 자, 이 얘기는 지금 우리 부동산엔 너무 거품이 꼈다라는 거야. 너무 거품이. 자, 우리 거품이 꼈다는 얘기는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면 이제 집값은 안 올라간다라는 얘기야. 안 올라간다. 요즘 최근에 집값이 고점 대비 떨어져서 좀 사러 들어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걸 생각하셔야 돼. 고점 대비 하락해서 싸네 하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내가 사서 먹을 게 있느냐 이거야. 내가 사서 먹을 게 있느냐 이거야. 먹을 거 없어요. 지금 사봤자. 어? 자, 근데 거기다 대고 그냥 부동산 꾼들, 강사들 펌프질하고 있는 거예요. 열심히 사라고. 자, 거기에 속지 마시란 얘기야. 내 얘기는. 호갱이가 되지 말란 얘기야. 먹을 게 있어야 들어가는 거지. 여러분 지금 사면 전 고점을 가겠어요? 전 고점 못 간다니까 이거. 이게 요즘 충격적인 게 뭐냐면 보세요. 이게 반포자이가 굉장히 좋은 아파트잖아요. 반포면 뭐 강남의 핵심지잖아요. 자, 전용 84가 지난 9월에 얼마 되지도 않았네. 이거 한 3개월, 4개월 21억 5천만 원의 전세를 찍었대. 자, 그런데 이달 들어 14억 원까지 찍었다라는 거야. 그런데 최근에 12억 5천만 원을 찍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제가 직접 그 부동산 그 114, 부동산 네이버 부동산 들어가서 보니까 12억 5천만 원짜리가 널려 있어. 강남의 전세 가격이 이렇게 폭락을 하고 있다라는 거야. 에? 자, 실제로 보면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연초 3만 1,173건이었던 서울 아파트 전세 물건이 70% 늘어났대. 집이 안 팔리니까 다 전세 매물로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53,743건이 됐다는 거야. 집이 안 팔리니까 다 전세 매물로 나오고,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이게 예를 들어서 12억 5천만 원에 전세 사시는 분들은 12억 5천만 원이나 10억 정도는 있는 거야. 요즘 전세 계약하시는 분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대출을 안 받아요. 금리가 너무 비싸니까. 그런데 21억 살았던 사람은 뭐냐? 옛날에 2%대 금리에서 대출을 받았던 사람들이야. 그때 그 가격이 형성되어 있던 거고, 그때 전세에 버블이 끼어져 있던 거야. 자, 지금은 시장이 매매와 전세가 있으면 그 버블이 꺼지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전세 버블이 더 빨리 꺼지고 있어. 전세는 실수요거든. 그죠? 전세는 실수요거든. 실수요니까 수요도 더 많아. 그런데도 전세 가격이 이렇게 반토막 나고 있다라는 거야. 자, 이거 이렇게 되면 매매 가격은 그냥 속절없이 떨어지는 거야. 그런데 뭐로 들어가서 사냐고. 살 사람이 없다니까. 이제 내년에 여기가 입주를 한다고 그래요. 개포자이 프레지던스. 자, 여기가 내년 초에 대규모 단지 입주하는 거예요. 3,375가구. 자, 여기가 옛날에 분양할 때 이제 뭐 전세금 받아 잔금을 치르잖아요. 그런 물건들이 많은 거야. 뭐 강남에 돈 있는 사람이 받는 거 아니잖아요. 이 청약주택은 무주택자들 받는 거니까. 그런데 거기도 한 15억 막 그렇게 했잖아. 분양가가. 그래서 17억에 나왔던 뭐 전세가 입주가 임박하니까 안 나가니까, 17억에 내놓으니까 안 나가니까 8억 8천까지 떨어졌다는 거야. 그리고 5구는 6억 5천까지 하락했다라는 거야. 자, 강남의 새 아파트 개포동에 아주 쌈박한 아파트인데 8억 8천까지 떨어졌다는 거야. 살만하죠? 살만해요.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자, 이 아파트 조그만 평수에서 11억 5천짜리 한 15평 될려나요? 자, 그게 마피에 나왔다라는 거야. 2억 2천 마이너스 마피. 9억 9천에 나왔다라는 거야. 그거에 단톡방에서 화제가 됐던 이벤트였어요. 자, 이렇게 전세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 자, 여기만 그러냐? 송파 파크리오도 84 이달 전세금이 9억 5천에 거래됐는데 현재 7억 6천이라는 거야. 뭐 강남이 8억 8천에 거래되는데 여기는 9억 5천이 형성이 안 되겠죠? 7억 6천. 자, 단지 내 A 공인중개사는 단지의 전세 매물이 30개에서 40개 나와 있는데 집을 보러 오는 손님들 발길이 뚝 끊어졌다. 가끔 오는 손님은 월세만 찾는다. 이 얘기는 뭐냐면 7억 6천 들고 오는 사람도 없다라는 거야. 옛날 같았으면 다 나갔죠. 대출 받아서 들어가면 되니까. 근데 지금 대출 받아서 못 들어가잖아. 자영업 하시는 분 장사가 안 되는데, 그리고 또 대출 받았을 거 아니야. 그리고 사업하시는 분 사업이 안 되잖아. 직장 다니시는 분 지금 경기가 어렵잖아. 자, 고금리의 전세 대출이 이렇게 줄어들었다니까 경기 침체 영향이 전세 대출에 이렇게 영향을 주고 있다. 이렇게 시장이 전세 자금 대출마저도 압박을 하고 있다라는 거야. 이런 상황 인식을 하셔야 돼.
이런 상황이 있어야 되고, 지금 집을 사는 사람들은 제가 전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전 고점에 집을 파신 분들이야. 팔았으니까, 난 고점에 팔았으니까 7, 8억 떨어졌으니까 싸다 싶어 들어오는 거야. 그 사람들도 다 물려. 결국은 그게 세종에서 벼졌고 대구에서도 벼졌잖아. 먼저 떨어진 지역에서 싸다고 들어왔잖아. 몇 개월 전에 세종에도 그랬잖아. 그렇게 했는데 그 사람들 다 물렸잖아. 결국은. 자, 이렇게 전세가 안 나가고 안 팔리니까 경매 물량이 급증하겠죠. 자, 13일 법원 경매 전문업체 지지 옥션에 따르면 올해 11월 전국 아파트 경매 건수는 11월 1904건으로 전월 1472건 대비 29.3%가 늘어났다. 올해 최대 건수로 짓게 됐다. 자, 늘어난 퍼센테이지가 중요한 거야. 그러면 12월 달, 내년 1월 달에는 50%, 100%막 늘어나는 거야. 이 늘어나는 수치도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돼. 자, 특히 경매 건수가 늘어나는 데가 서울, 경기도, 인천이야. 여기가 어떤 지역이에요? 역전세가 일어난 지역이잖아. 그리고 전세 가격이 세잖아. 이 서울 수도권이. 지방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잖아. 그죠? 근데 이 지역은 뭐 강남 같은 데 예를 들어서 21억이었던 게 12억 나가면 그 12억을 어떻게 메꾸냐고. 그리고 9억 하던 거 7억 5천원만 1, 2억 메꿔야 되잖아.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급매물 날리고, 급매물 안 되면 그냥 전세로 날리는 거야. 이렇게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야. 인천 같은 데는 이제 뭐 다주택자들, 투기꾼들이 많이 들어가서 이제 안 팔리니까 또 경매로 쏟아져 나오는 거고 있고, 모두 연초 대비 2~3배 늘어나고 있다. 지금 아파트의 가격이 얼마나 버블이냐? 우리가 그걸 뭘 알 수 있냐면, 서울 아파트의 11월 달 중위 매매 가격이 10억 5,667만 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 가격, 서울의 중간 가격. 자, 그런데 이걸 대출을 4억 원 이상 정도 평균적으로 받는다라는 거야. 그러면 4억 원 받으니까 중위 소득에 있는 사람이 중위 아파트를 4억 원에 연 7%를 받는다. 그러면 이거 원리금 오면 300이 넘어. 300에서 350, 뭐 크게는 한 400까지 낼 수 있어. 자, 근데 옛날에 2%대는 매수했는데 이거 매수를 못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이면은 1년에, 한 달에, 1년에 연봉으로 보면 한 6천을 계산해도 5,500 정도인데, 뭐 6천을 계산해도, 월 소득이 500이 안 돼. 그러면 거기서 350을 어떻게 내냐고. 150 가지고 생활이 안 되잖아. 그죠? 자, 그래서 이 매수세가 사라진 거야. 이제 서울의 이런 중위 아파트 가격은, 중위 아파트의 매물들은 거래가 안 돼. 살 수가 없대라니까. 다른 지역에서, 재개발 지역에서, 예를 들어 서울에 재개발 재건축 지역이 많잖아. 그 빌라를 팔면 돈이 되잖아. 근데 그런 데서의 그 거래가 지금 안 되잖아. 서울의 이 부동산 시장의 순환이 끊어졌기 때문에 거래가 안 돼. 옛날에는 옆에 단지에서 팔아가지고 와서 비싸게 팔았으니까 여기서 비싸게 사면 되잖아. 이제 그런 순환이 안 된다니까. 순수하게 무주택자들이 이제 집을 사줘야 되는데, 대출을 4억 원에 연 7%를 받아서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을 살 수가 없다라는 거야. 자, 우리가 이런 사실을 좀 정확히 알면 지금은 시장이 갈 수가 없어. 그리고 이런 가격대의 아파트는 급격하게 또 무너지는 거야. 그래서 급격하게 무너지고 있잖아. 노도강의 아파트들이. 그래서 급격하게 무너지는 거 아니야. 3억씩 무너지는 거 아니야. 예? 3억씩 무너지는 거 맞지? 10억 하던 게 7억 하니까 대출을 1억 정도 받으면 되겠네? 그러고 사는 거야. 그래서 그나마 그게 거래가 되는 거야. 그나마. 자, 바로 이 서울 아파트의 중위 가격을 살려고 하면 3분의 2 소득, 이거 중위 소득이에요, 이것도. 18년을 돈을 모아야 된다라는 거야. 한 푼도 안 쓰고 18년을 모아야 된대. 그러니까 당연히 거래가 안 되겠죠. 거품이 낀 거죠. 거품이 낀 거야. 이거 옛날에 한 10배 정도밖에 안 됐었거든요. 뭐 지금 거의 1.8배로 늘어난 거야. 이제 내일인가요? 미국의 이제 FOMC가 열려서 이제 픽스텝 0.5로 올릴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한 4.5 정도가 되거든요. 이제 그 다음이 문제잖아요. 자, 이제 내년에 이제 인플레이션이 계속되면은 이제 뭐 6%까지 올린다 그런 얘기까지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미국 주식 투자도 하고 미국 경제 공부를 해보니까 이 나름대로 딱 잡히는 개념이 있어요. 그 개념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얘기할 때, 대한민국은 내년에 경기 침체가 온다.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미국은 약하게 오지만 우리는 세게 올 수가 있어. 실제로 그렇잖아요. 지금 반도체 수출이 30%가 줄었대잖아. 미국이 좋으면, 미국이 다 사주면 반도체 수출이 줄을 리가 없잖아. 근데 우리가 미국한테 다 파는 게 아니잖아. 중국한테도 팔아야 되고, 유럽한테도 팔아야 되니까, 우리는 세게 오고 있어, 벌써. 그리고 우리 금리가 오르니까, 원자재 값, 수입원 이 가격이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원달러 환율이 약해지고, 우리는 오는데, 자, 미국마저 세게 오면 문제가 커질 수 있다라는 거야. 그리고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는 미국이 내년에 경기 침체가 오면 금리 인하를 또 할 것이다. 또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그렇게 알고 내년에 어느 정도 금리가 상반기에 고점을 치고 미국의 급격한 경기 침체가 오고 그러면 하반기에 뭐 3분기나 4분기에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 이제 그런 스토리를 가지고 있었는데 돌아가는 상황이 아니더라는 거야. 그런 얘기가 아직까지는 그런 상황이 아니더라라는 거야. 무슨 얘기냐면 자 보세요. 일단 이게 어려운 얘기지만 여러분들이 분명히 이해를 하셔야 돼. 이걸 이해를 잘 하시면 미국 주식을 언제 어느 타임에 어떤 주식을 살지를 여러분도 알 수가 있어. 대체로 보니까 나오는 통계를 보니까 고용이 일단 튼튼하더라는 거야. 자 보세요. 인플레이션은 완화되고 있지만 고용은 꺾이지 않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경기 침체가 없다라는 거야. 물론 이제 원인이 있어요. 이제 뭐 그 이민자들이 안 들어오고 그리고 이제 50대 분들이 코로나 때문에 이제 조기 은퇴하고 노동력이 부족하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인건비가 올라간 거야. 그러니까 사람이 부족한 거야. 일자리는 뭐 그대로이거나 또는 뭐 많아질 수 있는데 사람이 부족해서 고용률에는 문제가 없더라는 거야. 고용률에 문제가 없으면 경기 침체가 아니란 얘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미국 노동부에 따르면 11월 비농업 일자리가 26만 3천 개가 늘어났다는 거야. 비농업이야. 이것도 서비스업이나 뭐 제조업이나. 그래서 일자리 증가폭이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망치 20만 개를 큰 폭으로 상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미국은 아직 뭐 경기 침체를 아직은 논할 상황도 아니고 내년에 크게 경기 침체도 올 상황도 아닐 수 있다라는 거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한번 계속 따라가 보시죠. 자, 그래서 실업률이 현재 3.7%인데 이거는 사실상 완전 고용 상태라는 거야. 자,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세계 2차 대전 후 미국에서는 12차례의 경기 침체, 실제 경기 침체 동안에 실업률은 6%를 넘었다라는 거야. 근데 현재 3.7%니까 6%를 가야 경기 침체라고 할 수 있는데 도저히 경기 침체가 아니라는 거지. 아직도 고용은 튼튼하다라는 얘기예요. 자, 고용만 튼튼한 것도 아니야. 소비도 튼튼하다라는 거야. 자, JP 모간 CEO인가요? 그분이 그랬죠. 미국의 국민들이 1조 5천 달러를 가지고 있다. 그게 다 떨어질 때 소비가 바닥이 나는데 그게 내년이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미국이 돈을 많이 풀면서 엄청나게 돈을 이렇게 뭐라고 그러죠? 실업급 형태로 많이 줬잖아요. 그 돈이 엄청나다라는 거야. 근데 그 돈을 아직도 쓰고 있는데 그 돈이 자 보세요. 지난달 28일 미국 최대 온라인 쇼핑 행사인 사이버 먼데이에 소비자들이 온라인 쇼핑에 14조 9,900억 원. 이게 지난해 사이버 먼데이보다 5.8% 증가한 금액이고 그리고 하루 최대 규모 온라인 쇼핑 기록이다라는 거예요. 자, 사이버 먼데이보다 사흘 앞선 블랙 프라이데이 온라인 매출도 91억 2천만 달러 사상 최대였다라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소비도 튼튼하다라는 얘기예요. 미국이. 이렇게 고용도 튼튼하고 소비도 튼튼하니까 미국 4분기 GDP도 견조한 성장세를 기록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은 소비가 GDP의 70%를 차지하는 소비의 나라이니까 그래서 연방준비은행 실제 애틀란타 연방준비은행이 GDP 전망을 집계하는 GDP 나우에 따르면 4분기 미국 GDP는 전기 대비 3.2% 성장할 거라는 거예요. 자, 이는 3분기 2.9%에 비해서 크게 높아진 수치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GDP도 성장을 하고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아직은 미국은 경기 침체를 논할 단계가 아닌 거야. 현재로서는. 자, 그 얘기는 뭐냐면 미국의
주식이 버블이 꼈고 이제 그 양적 완화 때문에 버블이 꼈고 그래서 그 긴축으로 가면서 금리를 올리면서 주식이 폭락을 했잖아요. 그 폭락을 하고 최근에 이제 주식이 바닥을 잡고 있잖아요. 이게 이제 여기서 뭐 더 떨어질 수 있지만 자 근데 더 안 떨어지는 이유는 이렇게 체크해 보니까 고용도 튼튼하지 소비도 튼튼하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이 계속 그 빅테크 기업들이 감원하고 있잖아요. 비용을 줄이고 있잖아. 자, 이 얘기는 미국의 어떤 그 고용과 소비가 이렇게 나오기만 하면 미국 주식도 바닥을 찾고 갈 수 있다라는 거야. 여기서 더 빠지기가 어렵다라는 거야. 응? 아니면 최소한 박스권으로 가든지. 그럼 여기서 미국의 주식들 앞으로 그 박스권에서 좀 우상향할 주식들은 모아 나갈 수도 있다라는 얘기야. 제가 이제 굳이 이제 미국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는 코멘트 해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바로 그거예요. 자, 그래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경착륙을 걱정했잖아요. 그러나 요즘 서서히 연착륙론이 얘기가 나오는 거야. 고용과 소비가 견고함을 유지하고 있다. 그래서 미국의 내년은 연착륙을 할 것이라는 얘기가 연준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전문가들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야. 자, 그래서 파월 의장은 연착륙으로 가는 길은 꽤 명확하다면서 상품과 주택시장의 인플레이션이 완화하고 노동시장은 개선되지만 침체로 가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게 연착륙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미국 경제가 연착륙할 것이라는 점은 아주 타당하며 우리의 목표는 이를 달성할 것이다. 이 사람도 웃기는 게 뭐냐면 불과 몇 개월 전에는 경기 침체가 온다라고 한 50% 배팅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또 지표가 좋게 나오니까 그 고용률, 뭐 그다음에 소비, 그다음에 PPI 지수가 높게 나오니까 이제 연착륙이라는 얘기가 슬슬 나오는 거야. 자, 그러면 그러니까 내년에 금리 인상은 연착륙에다가 포인트를 맞춰야 되는 거예요. 연착륙에다가 맞물려서 이제 오늘 나온 얘기가 이 얘기예요. 세계 최대 채권 운용사 피코의 전 최고 경영자이자 알리안 알지의 수석 경제고문 엘리언이라는 사람이 이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고착화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재작년 팬데믹 이후 고공행진하고 있는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4% 근방에서 굳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연준은 2%를 예상하고 있잖아요. 2%까지 떨어뜨려야 된다. 그래서 금리를 2%가 될 때까지 올려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전문가들이 볼 때는 4%가 하방 지지선이라는 거야. 고차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야. 왜냐하면 더 이렇게 낮아질 수가 없는 게 뭐 원유의 가격도 있고, 그다음에 고용 시장의 문제도 있고, 고령화의 문제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그리고 세계화의 붕괴, 그런 문제를 볼 때는 4%가 인플레이션 4%가 적정하다. 그러니까 연준에다가 요구하는 거야. 4%에 맞춰가지고 금리 인하 정책을 펴라라는 얘기야. 더 이상 올리지 말란 얘기야. 아니면 지금 뭐 4% 오늘 올리면 4.5%잖아요. 그러니까 4%대에서 그냥 더 올리지 말란 얘기야. 이 얘기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고집을 꺾고 인플레이션 목표치를 상향 조정해야 된다. 하향 조정해야 된다. 그 얘기죠. 자, 그래서 현재 2%로 설정된 연준의 인플레이션 목표치를 4%까지 끌어올려라 이거야. 자, 그래서 금리를 이 선에서 마무리해라. 그리고 뭐 길게 가든지 4%대에서. 자, 그래서 만약 연준이 고집을 꺾지 않고 인플레이션을 2%까지 낮추기 위해서 금리 인상을 지속할 경우에 미국 경제가 내년에 심한 침체 국면에 진입하게 된다. 경착륙이 올 수 있다라는 거야. 예? 자,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 이게 설득력이 좀 있잖아요. 설득력이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면 내년에 미국 경제는 한 인플레이션 4%대에 맞춘다고 하면 4%에서 5% 사이가 거의 금리는 마지노선이라고 보시면 돼. 자, 그 선에 맞춰가지고 여러분들이 미국 주식을 사면 돼. 우리나라 주식도 사면 되고, 그렇게 해서 맞춰서 사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금리도 내년에 한 번, 두 번, 한 세 번 정도만 올리면 그게 거의 상단이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4%대가 고착화된다라는 거야. 내리지 않는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앞으로 내년에 금리를 올려놓고서 그 기간을 길게 갈 수 있다라는 거야. 듀레이션이 길어진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고금리가 길어진다라는 것은 굉장히 시장엔 괴로운 거지.
부동산 시장에도 괴로운 거고 주식 시장에도 괴로운 거야. 그럼 주식 시장은 그 고금리에 버틸 수 있는 기업을 사면 되는 거야. 그리고 바닥을 치고 반등하는 그 어떤 그런 사업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업들의 섹터들을 골라서 투자하면 되는 거고. 그러나 이 4%대 금리가 되면은 결국은 경기 침체, 연착륙에서 경기 침체로 간다는 거잖아요. 연착륙에서 어쨌든 경기 침체로 간다는 얘기는 부동산 시장은 그때부터 영향을 받는 거야. 길게. 그래서 이제 뭐 내년 뭐 1분기, 2분기까지 폭락을 한 다음에 L자 패턴으로 간다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야. 그게 이제 미국 경제가 연착륙을 생각할 때 그런 그 장기 하락, L자 패턴으로 갈 수 있다라는 거야. 그 중간에 이제 다른 변수들이 나오면 머리가 또 복잡해지는 거죠. 만약에 이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이 뭐 확전되거나 뭐 또 다른 사건들이 막 터지고 오면 금융위기, 뭐 미국의 뭐 코인으로 인한 뭐 금융위기, 뭐 또 어떤 은행이 또 파산되거나 뭐 그런 금융위급이 나오면 또 시장은 급락할 수 있는데 뭐 거기까지는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니까 제하더라도 결국은 L자 패턴으로 장기 침체로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장기 침체로. 자, 최근에 그 미국의 그루들이 막 강력하게 경고를 하잖아요. 내년에 뭐 경기 침체 강하게 온다. 그 얘기는 결국은 이제 연준한테 그만 금리 좀 올리라는 얘기예요. 사실은. 그 속셈은 그만 금리 올려라. 당신이 연준에서 금리를 그렇게 계속 올리면 미국은 경착륙으로 갈 수 있다. 근데 지금 우리가 봤듯이 파월은 연착륙을 원하잖아요. 자, 더 이상 금리를 올리면 다 죽는다라는 거야. 뭐 우리는 더 말할 거 없죠. 만약에 미국이 여기서 뭐 5.5% 뭐 아니면 거의 6%대 올리면 우리는 뭐 4.5%막 그렇게 되면 우린 정말 작살 나는 거야. 자, 오늘은 굉장히 제가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내년 미국 시장의 흐름까지 얘기해 줬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잘 내용을 정리하시고 나름대로 공부를 하셔서 잘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제가 얼마나 많이 공부했겠어요. 얼마나 많이 공부하고 저는 또 그 공부한 걸 가지고 실제로 주식을 사잖아요. 사고 팔고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느껴지는 어떤 그 시장의 강도가 있어요. 그 시장의 강도를 경험한 강도를 가지고 이 정도면 미국 시장이 지금 내년에 연착륙을 생각하고 미국의 주식시장이 좀 바닥을 다지고 있구나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블로그에서도 미국 주식시장은 조금씩 사 들어가도 괜찮겠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이상 절대값TV의 명품 PD 한 PD였습니다.